덧셈과 뺄셈은 항상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거든. 자, 꽃밭 넓이가 있는데 이게 반지름이라서 여기가 루트 5면 이쪽 길이도 루트 5가 된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반지름끼리 같으니까 루트 5, 루트 5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꽃밭 BC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자, 꽃밭 B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3루트 5가 되고, 꽃밭 C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즉 2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꽃밭 BC의 넓이는 각각 3루트 5와 2루트 5가 되고 전체 넓이는 5루트 5이다. 그래서 3루트 5 더하기 2루트 5는 5루트 5. 이것은 마치 하나의 문자로 생각해서 동류항끼리 덧셈한 것과 같다. 예를 들면 3a 더하기 2a는 5a가 되고 마찬가지로 3루트 5와 2루트 5를 더하면 5루트 5가 된다. 동류항이라는 것은 곱해진 그 문자와 그 차수가 같은 항, 다시 문자 종류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 한다. 쉬운 말로 같은 종류 항이다 이거야. 같은 종류. 그래서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다항식과 마찬가지로 동류항끼리 모아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자, 예를 들어서 7루트 3 빼기 2루트 3, 이것은 7 빼기 2, 즉 5루트 3이 되는 거고 3개짜리도 마찬가지로 6 더하기 2 빼기 1, 그래서 7루트 6이 되는 거야. 자, 문제 1번 봤더니 자, 아무것도 없으면 앞에 1이 생략된 거거든. 그래서 루트 11에 대한 동류항으로 생각해서 1 더하기 3, 즉 4루트 11이 답이 되고, 괄호 2번은 3개짜리도 마찬가지로 루트 7로 이렇게 분배 법칙에서 3 빼기 6 더하기, 즉 마이너스 1 루트 7인데 보통 문자 앞에 1은 생략 가능하니까 최종 마이너스 루트 7이 답이 된다. 자, 돌아가서 자, 이렇게 루트 안에 숫자가 클 때는 제곱수를 밖으로 빼서 최대한 간단히 고치고,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분모를 유리화해서 최대한 간단히 해놓고 계산한다. 예제 1번 봤더니 4루트 5는 별 문제 없는데 루트 125 숫자가 크잖아. 그래서 25를 밖으로 이렇게 빼서 5루트 5로 고치고, 분모에 루트 있는 녀석은 유리화를 해서 3루트 5로 고친다. 간단히 고쳐놓고 계산하면 최종 2루트 5가 된다. 자, 문제 2번 풀어보자. 자, 12의 특징은 4, 3, 12. 그 다음에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똑같이 루트 3 곱한다.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은 2루트 3이고 뒤에는 3분의 2 루트 3인데, 자, 동류항이니까 2에서 3분의 1을 빼. 그러면 3분의 4 루트 3이 되는 거야. 루트 3은 요 중간쯤에 써도 되고 이렇게 분자에 곱해서 써도 된다. 둘 다 옳다. 괄호 2번 50의 특징은 25 곱하기 2, 18의 특징은 9, 2, 18. 그 다음 뒤에 있는 녀석은 유리화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 녀석은 5 루트 2, 요 녀석은 3 루트 2, 요거는 2분의 2가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빼기 루트 2가 된다. 그래서 최종 루트 2가 답이 된다. 근호를 포함한 식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혼합 계산할 때에는 유리수와 마찬가지로 곱셈,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 덧셈, 뺄셈을 나중에 계산한다. 괄호가 있을 때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푼다.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괄호 앞에 숫자가 있을 때 한 번 곱하지 말고 모조리 곱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C를 모조리 곱하면 AC 더하기 BC가 된다. 자, 예제 2번 봤더니 뺄셈보다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 그래서 둘이 여기 나눗셈을 해. 유리화를 했더니 빼기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루트 3이야. 그 다음에 괄호 2번, 괄호 앞에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에는 분배하는 거야. 그래서 루트 6을 2번 곱해서 최종 이런 답이 얻어진다. 자, 문제 3번 계산해 봅시다. 18이라는 거는 9, 2, 18. 그 다음에 나누기를 먼저 적용해. 유리화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써준다. 자, 요것은 당연히 3루트 2가 되고 여기는 2가 되는데 4와 나누어서 가운데는 2루트 2가 된다. 이거 계산하면 1루트 2가 답이야. 괄호 2번 분배 법칙 합시다. 분배. 자, 분배 이렇게 해서 유리화하기보다는 숫자가 예쁘니까 이렇게 3으로 나누면 앞에 거는 루트 6이 되고 뒤에 거는 루트 2가 돼. 요게 답인데 뺄셈, 자, 이게 루트를 합치면 이건 틀린 계산이야. 요건 틀렸고 요것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밑에 봤듯이 두 친구가 있는데 뭘 잘못했냐면 이 덧셈인데 루트를 이렇게 합쳤지. 이게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동류항끼리 합쳐서 2루트 3 요게 정답이거든. 자, 이렇게 하면 틀린다 그 얘기야. 뺄셈도 마찬가지로 루트를 이렇게 합치면 틀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은 20, 4, 5, 20이니까 2루트 5에서 1루트 5를 빼. 그래서 최종 루트 5가 올바른 답이야. 그래서 정리하면 덧셈 루트 합치면 틀려. 뺄셈 루트 합치면 틀리는 거야. 하지만 전에 배웠듯이 곱셈과 나눗셈은 루트를 합쳐도 된다.
대소관계라는 말 뜻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으냐 그 얘기거든. 수직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자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왜냐하면 0을 기준으로 왼쪽이 음수 오른쪽이 양수라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대수 비교가 있고 자 다음이 성립한다. 첫째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그리고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게 더 크고 자 요거 중요 음수끼리는 절대값 큰 게 오히려 더 작어. 자 문제 1번 봅시다. 자 0하고 음수니까 당연히 0이 더 크고 괄호 2번 음수보다는 양수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요거는 헷갈리니까 둘 다 루트로 이렇게 통일시키면 4분의 25 요게 이제 6점 얼마 얼마잖아. 그래서 이쪽이 더 커. 그래서 자 괄호 3번은 2분의 5가 더 크다. 자 괄호 4번에서는 1하고 루트 3 보면 원래는 루트 3이 더 크거든. 근데 음수끼리는 그 부동화가 바뀌어. 즉 절대값 큰 게 오히려 더 작아지는 거야. 자 이번에는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대소를 비교해 보자. 자 여기 핵심이 있는데 뺄셈이 양수이면 A가 더 크고 거꾸로 A가 더 크면 A 빼기 B가 양수가 된다. 똑같은 얘기지? 자 그래서 대소 비교할 때에는 그 뺄셈의 부호를 조사하면 알 수 있다. 자 한번 읽고 갑시다. A 빼기 B가 양수면 A가 더 크고 A 빼기 B가 0이면 둘이 동급이고 A 빼기 B가 음수면 A보다 B가 더 크다. 자 예제 1번 둘이 대소를 비교하시오. 그러면 뺄셈을 조사하는 거야. 그럼 루트 3끼리 쓱쓱 지워져서 이렇게 얻어졌는데 루트 4보다는 루트 7이 크잖아. 그래서 음수거든. 그러니까 음수니까 앞에 거 말고 뒤에 게 더 크다 그런 뜻이야. 문제 2번 풀어봅시다. 자 둘이 뺄셈을 해. 그러면 뺄셈 했더니 2 빼기 4는 마이너스 2. 요걸 루트로 고쳐. 그래서 루트 3보다는 루트 4가 더 크잖아.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음수.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쓴다. 괄호 2번. 자 둘이 뺄셈을 조사해. 그러면 5 빼기 5 지워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루트 2보다는 루트 3이 더 크지? 큰 쪽이 양수라서 결국 좌변이 더 크다. 괄호 3번. 둘이 뺄셈을 해. 그럼 루트 2끼리 쓱쓱 지워지고 1 빼기 루트 5인데 1보다는 루트 5가 크지?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음수가 된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고 마지막 4번. 자 둘이 뺄셈하면 루트 7끼리 쌤쌤이 지워지고 자 2 빼기 루트 3이야. 근데 2가 아까 루트 4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 따라서 좌변이 더 크다.